2021년도에 팔고 한 3년 있다가 사.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 또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원하는 물건들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판 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가격에? 지금 요 시점에 팔고 이쯤에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분이 사기꾼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부동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헷갈려. 무슨 말인지는 알 것도 알고 아리송하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부동산을 처음에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직장인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공부를 시작을 해서 네. 끝내놓고 완성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 절대 그렇게 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요. 네네. 일단은 내 집 마련부터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집 마련부터 해라. 시행착오를 겪어도 네. 일단 내 집 마련 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달라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 들어갈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사보시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사봐라. 그러면은 뭐 청약기에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약기에 날리신다 하더라도 그 인상에 얻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적인 일을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제 후배가 있어요. 여자 후배인데, 대학교 후배인데 네. 미혼입니다. 고위 공무원입니다. 행정고시를 붙어가지고 20여 년째 지금 3급까지 4급인가 3급까지 올라갔어요. 공부해갖고. 그 친구가 공무원 관사에 있다가 그것도 한 20년 사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집을 얻게 됐는데, 이 친구는 일만 하는 바람에 월급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 받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을 사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서울에 이제 출퇴근하기 편한 이제 역세권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추천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대출도 없고 돈만 있기 때문에 30평대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혼자 사는데, 그러더니 20평대 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투기꾼이라고. 사기 전에는? 네, 왜냐면 언론에서도 뭐 피스집에도 나오고 막 적폐니 뭐 이런 얘기 듣다가. 근데 네네. 걔가 계약을 한 날부터 마인드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부동산에 굿자도 공부 안 했던 애가. 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집을 그냥 바로 샀어요. 고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호갱 눈으로 봐요. 호갱 논어를. 네. 그래서 매일 실시간 그 거래가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매일 본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그 거래가가 바뀌지 않는다고, 거래가 많지 않다 그랬더니 매일 봐요. 근데 애가 머리가 좋은 애라 그런지 보더니 옆 단지보다 자기 단지가 더 좋은 단지인 걸 알아낸 거야. 시세가 좀 높으니까. 네네. 그러더니 조금 더 공부를 하더니 30평대를 살 걸 그러더라고요. 걔가 대출을 안 받고 샀거든요. 네. 대출 조금 받으면 30평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단 사보니까 알잖아요. 뭘로 시세를 검색해야 되는지 알고, 뭐랑 옆 단지랑 비교할 수 있는 플로테크도 이용해보고, 그리고 이게 역세권이 비역세권보다 좋다는 것들로 공부가 되고, 그리고 20평대보다 30평대가 수요가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이게 공부거든요. 그럼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갈아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지방 아파트라든지 뭐 경매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시작의 공부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 친구는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를 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진행이라고 하는 좋은 카페도 있고요, 스마트 투뷰라고 하는 또 좋은 또 경제 아카데미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들도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뉴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누가 또 바른 소리 하고 좋은 정보 주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네. 이게 그 전까지는 전혀 안 보이던 세계인데,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또 신세계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라가 아니라 일단 이 세계에 발을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그 다음 길을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야지 억지로 뭐 책을 읽고 뭐 그냥 강의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을 사세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샀는데 꼭지를 작년 2021년도에 샀을 경우가 생겼을 거냐.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정말 공부를 해왔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럼 팔아야죠. 손절매 하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손절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손절매 하는 게 맞는 것들이고, 대신 그 다음에 살 때는 손절매 안 해도 되는 걸 살 거예요, 아마. 손절매 한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산다고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경험을 쌓다 보면은
더 노력하는 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뼈를 때리는 조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네. 그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네. 저도 좀 그런 얘기 좀 많이 듣는데 요즘 분위기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죠. 일단 팔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르면 그때 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진짜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뭐 조언?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조언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충고라고 해야 돼. 아무튼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또 파쇼님 같은 전문가라고 하면은 2021년이 고점인 거 알았을 텐데 네. 그때 팔고 좀 빠진 다음에 올라가기 직전에 다시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게요, 주식 같은 경우 단타를 치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분석해서 사라 팔아를 제안하신 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고 금융 전문가들일 텐데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 못 하세요. 그냥 가치가 있는 주식들을 보통 추천을 해주시는 거지 네. 팔아라고 메시지 주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금융 전문가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목적도 있어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실수요가 70% 80%예요.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2021년도에 팔고 일단은 네가 어디 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팔고 한 3년 있다가 사. 아니면 어떤 분은 2030년 있다가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도에. 네. 그럼 10년 동안 어디 살아요? 전세 월세 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 또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원하는 물건들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판 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가격에? 그거는 예측을 못 해요. 근데 적어도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상품이 적어도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더라도 한 10년 후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요 시점에 팔고 이쯤에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분이 사기꾼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해서도 안 될 조언이고요. 특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하라고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본인께서 생각할 때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그게 쉽지도 않고 오히려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이다.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때쯤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네.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임대사업자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생기든 아니면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하든 둘 중에 하나 방향성은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번 정부뿐만이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정부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만들어졌었고 시행이 됐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까지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출연하셔갖고 김현미 장관님하고 김수현 수석이 나왔고 이거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투기꾼들 양성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임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임대 시장 중에서 공공이 다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전체 100% 중에서 10%밖에 안 돼요. 10%도 지금 9% 됐다가 12% 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적은 거죠. 왜냐면 공공의 공급은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들이 다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90%의 임대 시장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온 거죠.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안정적으로 임대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좀 통제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 사업자들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임대 사업자들을 지난 5년 전에 괴롭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2020년, 2021년도 폭등장이 생겼던 것들. 아까 전세 가격이 막 4단계, 5단계 나왔다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폭등하는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 다주택자들을 좀 양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임대 사업자 제도든 아니면 다주택자들한테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혜택을 주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간단해요. 이전 정부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감을 하는지 그거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공공이 더 지을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민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 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이 될 만한 얘기를 딱 한 말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상황들을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왜냐면은 당장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분명히 극복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 지금 무엇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어려운지. 지금 뭐가 어렵죠? 저희가 지금 월급이 안 올라서 어렵나요?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렵나요? 아니면 집이 없어서 어려운가요? 아니면은 모를까요?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어려울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 해서 어려울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은 부동산이 없으셔서 문제인 것들이지 부동산을 사서 문제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신 분들은 그냥 파시면 돼요. 손해보는데요? 손해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거 살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그거 팔아서 손해본다고 큰일 날 정도면은 지금 빨리 파시는 게 맞아요. 더 손해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왜냐면 다음에 또 좋은 거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손해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긴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해결할 문제들을, 그 방법들을 생각하셔야지 걱정만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부지런 카페나 부지런 TV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TV나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봐주시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냉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 우리 빠시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